내 작품을 표절했잖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살인사건. 이 사건은 레이와 원년인 2019년 7월 18일에 교토부 교토시 후미시구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이다.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교토 애니메이션, 별칭 교애니의 제1스튜디오의 범인인 아오바 신지가 침입해 가솔린을 뿌린 후 방화했다. 폭발음과 함께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퍼졌다. 이 사건으로 스튜디오 내부에 있던 70명의 직원 중 69명이 피해를 입고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본 애니메이션계에 큰 손실을 가져왔으며 전후 최악의 살인사건이 되었다. 사건 상세. 아오바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쿄엔이 제1스튜디오에서 약 500m 떨어진 주유소를 방문했다. 발전기에 사용한다는 거짓말로 점원에게 40리터의 가솔린을 구매했다. 구매 후 아오바는 근처 골목에서 2개의 양동이에 가솔린을 약 10리터씩 옮겨 담았다. 또한 칼과 망치도 준비하고 범행을 저지를 준비를 마쳤다. 가솔린이 담긴 2개의 양동이, 칼, 망치를 소지하고 아오바는 쿄엔이 제1스튜디오로 향했다. 오전 10시 31분경 아오바는 정문으로 건물 내부에 침입했다. 수상한 인물을 발견한 직원 몇 명이 아오바에게 다가갔다. 아오바는 그들에게 폭언을 내뱉으면서 가솔린을 뿌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아오바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쾅 하는 극폭발음과 함께 맹렬한 기세로 불이 퍼졌다. 화재 발생 후 불과 5초 만에 3층까지 연기가 도달하고 30초 이내에 전체 층이 연기에 휩싸였다.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지옥도가 되었다. 1층에서는 다가오는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중증 화상을 입은 직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정문으로 탈출했지만 이후 병원에서 목숨을 잃었다. 1층 화장실로 도망친 3명의 직원은 문을 닫고 불길과 유독한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했다. 근처에 있던 작업원이 쇠 지렛대로 창문을 부수고 3명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한 용감한 직원은 2층의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2층까지 뛰어올랐다. 불이야 라고 외친 후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생還했다. 2층에 있던 직원들은 폭발음을 들은 순간 대피를 시작했다. 하지만 곧 주변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한 남성 직원은 캄캄한 시야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빛을 따라 달렸다. 그 결과 2층 베란다에 도달할 수 있었다. 다른 직원들도 남성 직원을 따라 베란다로 달려갔다. 2층에 있던 직원 중 25명이 이 경로로 생존 및 탈출에 성공했다. 한편 3층에서는 21명의 직원이 연기에 갇혔다. 그들은 2층에서 베란다로의 탈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3층에 갇힌 21명은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대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고온의 유독가스가 가득 차 20명이 계단 중간에서 힘을 다했다. 대피가 늦은 한 명만이 서쪽 창문을 발견했다. 빗물바지를 타고 내려가 인근 주민이 설치한 사다리 끝에 올라간 작업원에게 안겨 구조되었다. 피해 상황. 1층에서는 총 5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었다. 사건 당일 대피가 늦은 2명이 화재로 사망했다. 다음날 1층 정문에서 실외로 대피해 병원으로 이송된 30대 남성 직원 1명이 사망했다. 20대 남성 직원 1명은 사건 9일 후인 7월 27일에 오사카부 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또한 24세 여성이 10월 4일에 폐혈증성 쇼크로
사망했다. 화상치료 중 감염증이 병발한 것이 원인이었다. 2층에서는 11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었다. 8명이 화재로 사망, 2명이 질식사, 1명의 사인은 불명이었다. 2층의 희생자 11명은 특정 창문 근처에서 뭉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열로 깨질 때까지 탈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생존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2층에서 발견된 희생자 중 2명의 사망 추정 시각은 모두 10시 40분경이었다. 화재 발생 후 불과 9분 만에 이미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층에서는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었다. 12명이 화재로 사망,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3명이 질식사했다. 3층의 희생자들은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겹쳐 쓰러져 있었다. 1명은 3층과 계단참 사이의 계단에서, 14명은 계단참에서 위쪽 계단에서 발견되었다. 나머지 5명은 옥상 문 앞에서 발견되었다. 옥상 계단은 연기가 쌓이기 쉽고 눈을 뜨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적으로 소방차와 구급차, 헬리콥터 등 연인원 111대, 대원 398명이 출동했다. 7월 19일 오전 6시 20분, 약 20시간에 걸친 소화 활동 끝에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 사건으로 3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3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 중에는 키가미 요시하루, 타케모토 야스히로, 니시야 타이시, 이케아 아키코 등 저명한 애니메이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방화 사건으로는 헤이세이 시대 이후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전후 살인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38년 세야마 사건의 사망자 수 30명을 웃돌았다. 범행 동기 아오바 신지가 교토 애니메이션에 대해 품은 원한은 그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설이 교엔이에 표절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아오바는 제1 스튜디오에 방황한 후 자신의 옷에도 불이 붙은 상태로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다. 2명의 남성 직원에게 붙잡혔을 때 아오바는 중증 화상을 입고 있었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오바는 계속 외쳤다. 내 작품을 표절했잖아. 사장을 불러. 할 말이 있어. 여기서 쓰러질 수 없어. 이제 우주의 본사로 가야 해. 이 발언에서도 아오바의 망상이 얼마나 강고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태가 수습된 후 교엔이 측은 아오바와의 일체 관련을 부인했다. 아오바의 자신의 작품이 모방되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엔이의 대리 변호사가 후일 조사한 결과 아오바가 보냈다고 생각되는 학원물 소설 2편 정도 발견되었다. 다만 이 소설들은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교엔이가 제작한 작품과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아오바의 주장은 오해나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아오바의 범행 동기가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에 근거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억지스러운 원한으로 인해 비참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다. 신병 확보 후에 아오바 신지 아오바는 방화 직후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은 상태로 신병이 확보되었다. 그 후 곧바로 교토시 히가시야마구의 교토 제1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아오바의 용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더 고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7월 20일 닥터 헬기로 오사카부 오사카 사야마시의 긴키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아오바의 주치의가 된 우에다 타카히로 의사는 아오바를 처음 봤을 때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우에다 의사에 따르면 아오바의 예측 사망률은 놀랍게도 97.45%였다고 한다. 실은 28도의 전기탕 같은 수술실에서 심야까지 응급수술이 진행되었다. 아오바의 전신 93%가 가장 심한 3도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태였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부 제공에 영향이 없도록 아오바에게는 특별한 치료법이 선택되었다. 초기 치료에는 인공진피를 사용했다. 그 후 아오바의 남은 피부에서 세포를 배양하여 배양표피 시트를 만들어 이식하는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치료가 진행되었다. 처음에 아오바는 전신 마취로 하루 종일 자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의식을 회복했다. 아프다 등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9월 9일 기관절개 부분의 관을 발상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자 아오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목소리가 나와 더 이상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세상에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재활 중 아오바는 때때로 체념한 태도를 보였다. 의미가 없어. 어차피 사형이니까. 나는 의미 없는 목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치의로부터 우리는 열심히 치료했다. 당신도 죄와 마주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타이르자 아오바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타인이 나를 전력으로 치료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다. 병원 스태프에게 감사하고 있다. 주치의의 증언에 따르면 아오바는 항상 존댓말을 쓰는 등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꾸중을 들으면 순순히 따랐다고 한다. 11월 14일 고도의 치료가 종료되어 아오바는 처음 입원했던 교토 제1적십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국내외 과격한 팬들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아오바는 특별한 장소에 수용되었다. 하지만 전원 후 가렵다, 아프다 등 자주 불만을 토로하고 재활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 5월 27일 아오바 신지는 교토부 경찰에 의해 정식으로 체포되었다. 재판 경과와 판결 2023년 9월 5일 교토지방법원에서 아오바 신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첫 공판에서 아오바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했다.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을 몰랐고 지나쳤다. 재판에서는 아오바가 체포될 당시의 음성 데이터도 재생되었다. 소설을 표절당했다고 외치는 아오바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신문에서 아오바는 소설 응모 경위를 말했다. 직장에서 과거의 범죄 경력이 알려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소설에 전력을 다해 살아가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7년 이상 걸려 쓴 소설의 낙서는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 버팀목 같은 것이 없어져 버려서 좋지 않은 사건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범행 직전의 심경도 말해졌다. 나 같은 악당도 양심의 가책은 있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다. 증인 신문에서는 불을 붙이는 순간을 목격한 직원이 증언했다. 교토 애니메이션의 하타 히데아키 사장도 출정해 아오바의 주장을 부인했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아오바의 책임 능력이었다. 검찰 측의 정신감정에 망상은 피고의 언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 측 감정에는 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견해는 정면으로 대립했다. 유족과 피해자의 심정 진술도 이루어졌다. 어떤 유족은
딸을 돌려주세요. 적어도 곁에서 함께 죽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호소했다. 다른 유족은 법정에서 자장가를 부르며 아오바에 대한 사형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아오바는 처음으로 사과의 말을 꺼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마침내 판결의 날을 맞이했다. 방청석의 경쟁률은 17.79대 1. 사회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3시간에 걸쳐 판결 이유를 낭독한 후 재판장은 아오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은 아오바에게 망상적 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망상이 교인이를 공격해야 한다는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도 범행의 선택에는 망상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 판별에 따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 라는 판단이 사형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판결 후 아오바는 기자와의 접견에서 엄숙히 받아들이고 싶다. 극형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2월 7일자로 아오바는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모두 망상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오바 신지의 성장 과정. 아오바는 1978년 사이타마 해안에서 태어났다. 삼형제 중 차남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9세 때 부모가 이혼했다. 이혼 후 아오바는 아버지와 여동생 3명이 함께 살게 되었다.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했다. 1999년 아오바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온다. 개인 택시 운전사였던 아버지가 업무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실직했다. 그 후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오바와 여동생은 따로 살게 되었다. 혼자 생활하게 된 아오바는 점차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2006년 9월 아오바는 사이타마현 코시야가시에서 속옷을 훔치다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출소 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파견직 해고를 당해 일자리를 잃었다. 이를 계기로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집세 체납과 소음 문제 등 잦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가난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아오바의 정신은 점차 좀먹어 갔다고 한다. 2012년 아오바는 자신의 인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많다고 느끼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해 아오바는 이바라키현 반도시의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을 일으켰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날 안에 스스로 출두했다.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3년 6개월의 실형을 판결받게 된다. 하지만 복역 중에도 여러 차례 문제 행동을 계속 일으켰다. 아오바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경찰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오바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2016년 다시 출소한 아오바는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의 아파트에 입주했다. 생활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신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주 괴성을 지르는 등
이웃 주민들과 트러블을 일으켰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생활과 생활보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오바의 마음을 더욱 좀먹어갔다. 사회에 대한 왜곡된 감정은 날로 커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라는 최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사건 발생 5년 경과. 2024년 7월 18일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 사건 현장이 제1스튜디오터에서 추도식이 열렸고 약 140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30분이 지나 전원이 1분간 묵념을 올렸다. 재단에는 36송이의 해바라기가 장식되어 잃어버린 생명을 상징했다. 교토 애니메이션의 직원이 조사를 낭독하고 하타 사장도 추도의 말을 전했다. 36명의 동료는 일본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토부 우지시의 공원에는 새롭게 사건을 전하는 비석이 설치되었다. 36마리의 새가 날개짓하는 모습이 디자인되어 많은 팬들이 찾아와 묵념을 올렸다. 교토 애니메이션은 스즈미야 하루히 시리즈나 케이온 등 수많은 명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다. 사회 현상을 일으킬 정도의 인기 작품도 많아 국내외 애니메이션 팬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사건 후 전 세계의 애니메이션 팬과 저명 인사들의 지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클라우드 펀딩에는 단기간에 거액의 기부금이 모여 교토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보여주었다.